네,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그 변동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여쭤보려고요. 네. 먼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어땠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그럼 해주시겠어요? 근데 변동성 하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네. 힘드니까 네, 그 정도? 근데, 좀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있는 거고 떨어질 때도 변동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거 변동성에 관해서 이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객관적으로는 사실을 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금융시장의 최근 변동성에 대한 확대 배경과 시사점에 대해서 보도가 레포트가 냈는데요. 요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은 1986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의 소위 어떤 민간 경제연구소의 대표적입니다. 삼성이 있었고요. 제가 있었던 대우경제연구소,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하면 3대 민간 경제연구소였고요. 하여튼 이들이 말하는 건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국내외의 경제, 그리고 이제 어떤 경영의 어떤 대안을 그런 마련한 곳에서 나왔던 나름 객관적인 자료다. 이게 한 발 좀 떨어져서 이게 증권회사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높을 거다라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좋은 올라가는 변동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벌써 장단 맞추기 힘드니까 이건 안 좋아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을 이제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가 툭하면 뭐 주식하는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 증권에서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크니까 뭐 저쩌다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곤란하겠고요. 변동성이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는지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변동성이라는 건 말 자체죠. 움직이는 어떤 성질을 뜻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특히 주시장 등 자산시장에서는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주식이나 채권, 통화 등의 시세가 어떤 비교적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급등락으로 확대됐을 때 변동성이 확대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을 해석을 해봤을 때 요즘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새로운 흐름, 그러면서 경제 주평이라는 것을 보고서를 쭉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상당히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 보고서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블록버스터급 보고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나름 객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레포트에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이거잖아요. 우린 많은 분들이 주식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 채권, 환율 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각각 모두 급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에 공통되는 거고 밑에 보다시피 블룸버그 자료를 갖고 이들이 만든 거가 되겠고 이거는 그 통계 자체가 어느 개인적인 만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 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환율 이 세 가지 모두가 2018년 들어서 노란자로 쫙 보이는 것같이 전부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를 설명하는 거가 되겠고요. 각각 이 주식, 채권, 환율 모두가요. 2018년 대비 1월 초 대비 각각 9.7, 49, 7포인트 이런 수준에서 각각 16, 64, 8.2포인트로 모두 상승한 거를 일단 설명드리고 아주 좋은 우리가 이게 변동성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벌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분석이었다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변동성이 실제로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럼 도대체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자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예상을 상회하는 세계 경기 확장 속도라는 거죠. 특히 선진국의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가요. 특히 신흥국 성장세가 모두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이러면서 세계 교육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좋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의 지역별 추이도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모두가 세계 전 선진국 신흥국에 모두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데 이게 완만하게 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좀 확산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접근이 안 되는데 이 레포트는 뭘 갖고 얘기하냐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딱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딱 보여주시면요. 최근 들어서 보면 곡물 가격이 웬만하게 약간 안정돼 있을 그렇죠. 오히려 국제 유가라든가 CRB라든가 원자재의 글로벌 지수가 되겠는데요. 약간 노란색인데요. 2017년까지 안정되다가 18년 좀 올라가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뭔가 지금 시장이 좋아지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플레하면 뭐 방금 얘기해줬던 원자재, 산업재 뭐 이쪽으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지만 네. 요즘 시장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인플레이션 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금리였거든요. 그렇죠.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물론 변화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옛날에는 양적 완화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나를 따르라였는데 네. 요즘에는 미국이 스탠스를 바꾸고 다른 나라도 바꿀 거다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네. 좀 변동성의 한 이유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이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양적 완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소위 대처대접의 축소 시대로 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미국은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 다 아시겠고요.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다들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워낙 우리나라가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렇죠. 북미대화 갑자기 북미대화도 하고 미국은 또 뭐라 그래요? 그 통상 전쟁, 무역 전쟁 한다는 걸 했고 다들 무심히 넘어갔지만 중요한 중에 하나가 22에서 그렇죠. 양적 완화의 그 문장이 빠졌잖아요. 추가매입 네.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아예 뺐죠. 문구가 뺐잖아. 이것은 이제 당장은 일지 모르겠지만 대처대표 축소 시대 이런 쪽으로 가는 거가 되겠고요. 일본은 아직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아베가 계속 집권했고요. 중앙은행 총재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은 모르겠어요. 일본은 모르겠으나 결국 일본도 결국은 지나고 나면 미국이라든가 이유로 쫓아갈 텐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임금 상승으로 나오는 그런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는데 이것도 전 세계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고요. 미국도 이제 지난 구매를 약간 내려갔지만 전반적으로 추세가 올라가건만은 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금은 이제 3번은 기정사실화 됐고요. 네. 4번까지 나오는데 이거 블룸버그에서 1월부터 최근까지 흐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확률을 몇 번 정도로 보냐의 추이가 되겠는데요. 예. 이게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1월 말이에요. 두 번째가 2월 중순, 세 번째 2월 말인데요. 조금씩 4번의 강도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아직까지는 3번 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 4번 할 수 있다는 사람도 4명 중에 1명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변동성의 또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명 중에 7명이 5회도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맞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반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종합해봤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악재 중에 악재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든가 미국 모두 기업 이익의 증가세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만 이제 작년과 같이 꾸준하게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 하는데요. 마켓워치의 기사 하나 소개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이게 보면 그림 자체가 파도가 몰려오는 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베이딩, 데인저러스 그림이 있는데 베이딩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결국 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수영하기 위험하다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수영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하는데 그만큼 변동성, 파도가 친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제가 오늘 사실 이 그래프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마켓워치의 기사인데 이거 하나만 보시면 정말 가장 이해됩니다. 딱 이 그림이 보시면은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연준의 대처대표 축소 구간이라든가 구간과 네. 결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구간이 일치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게 딱 보시면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선 색깔별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마찬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준의 이제 변동성에 대처되고 축소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결국 그 상대적인 공포지수라든가 이런 가치가 흔들거림이 되겠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그리고 변동성 증가 구간이 이제 일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무서운 얘기만 하시니까 네. 이거 대응 전략을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데 좀 결론을 내려주시죠. 가장 큰 거는 서너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펀더멘털에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평가 보고서라든가요, 증권사의 어떤 컨센서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봐서는 과도한 성장성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내실이 튼튼한 그런 쪽을 보면서 안전하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그 변동성 장세에서는 항상 교과서적으로 나눈 거가 집중해서 한두 종목 찍어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두 종목 찍어서 잘 되면 좋겠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한두 종목 찍어서 잘 가더라도 계속 일직선을 가거나 완만하게 가는 것이 없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가면 흔들거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또 다른 것도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덜커덩할 때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마음 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리스크 관리하는 명목에서 주식을 팔고 하고 자꾸 잘못하다 보면 좋은 주식을 조정할 때 팔고 이상한 주식 사거든요. 싼 또 주식. 그렇게 되죠,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대응하는 것은 펀드라든가요, ETF를 통해서 상당히 간접적인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 세 번째는 변동성이 들어가면 딱 어느 하나만 올인하시면 안 되겠고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객관적 이야기하는 금 투자라든가요, 예. 그리고 달러라든가 유로화, 이거 뭐 주식이 아니라도 그 화폐 가치 자체가 되겠는데요. 그런 쪽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잠시 소개드렸지만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뭘 샀는지를 한번 확인드리면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계속 좋아지거나 작년까지 적자했지만 좋아질 수 있는 것 이런 걸 사거든요. 네.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본인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글로벌 변동성 장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스탠스와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 전략 살펴볼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